네, 1장 이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 피레 시스템인데요.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 건물 옥상에 있는 피레칩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근데 피레 시스템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소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피레 시스템의 적용 범위나 구성, 그리고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 시스템에서 첫 번째 피레 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구성입니다. 보시면 일단 그 낙내 있죠, 낙내. 낙내라고 하면은 직경내 아시죠? 그냥 하늘에서 우리 치는 직경내가 있고 유도래 혹은 간접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레 시스템에서 외부 피레 시스템이 있고 내부 피레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직경래입니다. 바로 치는 거. 이 직경래를 보호하는 것이 뭐다? 외부 피레 시스템이고요. 그럼 이런 것도 보자. 간접래 혹은 이런 거 유도 현상 있죠. 혹은 유도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IT 기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뭐다? 내부 피레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경래로부터 보호하는 외부 피레 시스템, 유도래나 간접래로부터 이 내부 기기들을 보호하는 내부 피레 시스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외부 피레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계시는 주 피레 시스템입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은 굉장히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고요. 일단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 것이 수레부, 인하도선, 그 다음에 이거 뭐요? 접지극 시스템입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의 구성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레 시스템 설계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피레 시스템이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구조물, 인명보호. 구조물을 보호하고 인명보호, 구조물, 건물 자체를 보호하고요. 사람을 보호하는 것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설비. 요즘 전기전자 설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설비에 까딱하면은 큰 전압이 들어오면은 다 파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전자 설비를 뇌서지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구조물, 인명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전기전자 설비를 보호하는 것. 구조물 인명 보호하는 것은 조금 전에 했지만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이 있고 전기전자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뇌서지 자체를 저감해서 설계하거나 혹은 SPD 자주 나오죠.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에서 서지 보호장치를 사용해서 저감하는 겁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의 구성에는 조금 전에 했죠?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 피레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부 피레 시스템은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SPD를 통해서 등전이 본딩을 하거나 혹은 직접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그런 직접 등전이 본딩 혹은 SPD를 통한 등전이 본딩을 통해서 내부 피레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LPS라는 것은 라이팅 프로텍티브 시스템, 피레 보호 시스템입니다. 피레 보호 시스템. 외부와 절연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큰 낙뢰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부입니다. 외부 해서 낙뢰가 쳤다.
인하도선에서 낙뢰를 받아서, 수레부에서 낙뢰를 받아서 이렇게 인하도선 통해서 접지국으로 방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큰 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유도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내부로부터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 LPS와 외부 보호 시스템과 절연을 함으로써 우리가 내부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 뇌서지를 절감하는 방법은 뇌보호 영역입니다. 여기서 LPS 존이에요. 존 영역. 예. 그리고 자기 차폐 배선 경로와 뇌서지 저감 설계도 접지 그리고 등전이 본딩을 통해서 뇌서지 저감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접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외부 시스템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뇌서지 저감을 위해서도 또 접지, 등전 본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등전 입은 SPD 이것도 지금 뇌서지 저감을 위해서도 또 SPD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에는 요거, 여기에는 요것이 아니고 접지 시스템이 외부 필해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가 있고요. 뇌서지를 저감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 근데 SPD 같은 경우도 혹은 등전이 본딩 같은 경우도 외부 필해 시스템과 뇌서지 저감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SPD 사용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전부 다 좀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필해 시스템에 대한 전공 서적을 좀 깊이 보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보는 그 필해 시스템 그 교재에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이만큼이에요. 이 책에 전부 필해 시스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내용까지 말씀드렸을 때 더 혼란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적용 범위입니다. 필해 시스템은 어떤 곳에 적용하느냐? 일단 보세요. 전기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구조물에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그런데 낙뢰가 일단 우리가 높이 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20m 이상인 것.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 구조물에 이런 필해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건축물, 구조물이고요. 전기, 설비, 전자, 설비 자체에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보호하거나 혹은 그 설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해 시스템의 구성에서는 보세요. 직경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부 필해 시스템 있고, 간접뇌 혹은 유도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내부 필해 시스템이 있다. 네. 그럼 먼저 외부 필해 시스템을 공부하고 나서, 필해 시스템 외부 필해 공부하고 나서 내부 필해 시스템입니다. 그럼 외부 필해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필해 시스템은 뭐다? SPD를 포함한 등전이 본딩, SPD를 포함한 등전이 본딩,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필해 시스템은 볼게요. 외부 필해 시스템 중에서 건축물, 구조물 필해 시스템인데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외부 필해 시스템은 건축물, 구조물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및 전자 설비 중 낙뢰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 외에 시설된 전기 설비가 있다면 그 옥 외에 시설된 전기 설비 자체에 이런 외부 필해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럼 먼저 외부 필해 시스템 중에서 건축물, 구조물 자체의 필해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부. 낙뢰를 받는다는 거죠. 낙뢰를 받는 부분인데, 수레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막 우후죽순으로 KG 방식, 용마루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수레부의 종류라고 하면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중 한 가지 혹은 이를 조합한 방식. 그림이 나오죠.
돌침 방식입니다. 침이에요, 침. 그래서 여기에 이게 돌침이에요, 돌침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수레부 나온 김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수레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레부죠. 수레부고 이것을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인하도선, 그리고 접지극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외부 피레 시스템이 구성되고요. 여기서는 먼저 돌침입니다. 돌침. 보시면 돌침이 우리가 그 각도 있죠. 이 각도 뭐 보호할 수 있는 각도입니다. 돌침을 세우면 낙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쳤을 때 어느 정도 각도까지는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방식, 돌침 방식입니다. 수평 도체 방식은 지금 말 그대로 도체가 이렇게 수평으로 구성되어 있죠. 수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를 통해서 수평 도체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수평 도체 방식. 그 다음에 메쉬 도체 방식은 그물망같이 이렇게 굉장히 꼼꼼한 필요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메쉬 도체 방식, 수레부의 종류,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레부의 배치가 있습니다. 수레부의 배치는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일단 보호각법과 회전구체법, 메쉬법 중 한 가지 혹은 조합된 방식입니다.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보호각법이요. 보호각법 보시면 이 알파 각 안에 포함된 부분은 이 수레부가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회전구체법이에요. 회전구체법은 이 반경 안에 들어온 부분 있죠. 이 반경 안에 들어온 부분은 낙뢰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메쉬법은 했지만 메쉬법은 너무 촘촘하죠. 웬만하면 이렇게 모두 낙뢰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부의 배치에 따른 종류라고 하면은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쉬법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이 요즘은 뭐 아파트도 굉장히 높게 짓고 하다 보니까 60m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에 층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건물이 낮으면 우리가 위에서부터만 보호하면 되는데 높다 보니까 옆에서 칠 수도 있잖아요. 층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레부 시스템을 옆에 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60m를 초과하는 건축 구조물 최상고로부터 20% 부분에 한해서 설치를 한다. 그래서 60m 초과한다, 20% 부분에 설치하고요. 필요의 시스템 등급 4등급 요구사항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KC 자체에서 명시된 것은 4등급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4등급이라는 것은 1에서 4등급까지를 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필요의 시스템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은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몇 도, 그 다음에 여기 회전 구체 부분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에서 4등급으로 나눠서 확률적으로 1등급이면 이 정도로 설치하면 되겠다. 그래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 KC 자체는 명시되지 않고요. 필기 시스템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실기에서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필기에서는 여기에서 KC 규정에서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4등급 요구사항에 따른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는 수레부.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결된 하나라는 거예요. 건축물 구조물과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지붕 마감재가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면은 지붕 표면에 바로 시설 가능한데요. 가연성재로 불탈 가능성이 있으면 지붕 재료와 당연히 이격을 해야 되겠죠. 띄워야 될 겁니다. 초가지붕, 얘는 불에 엄청 잘 타죠. 초가지붕. 이게 뭐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있겠죠. 뭐 일반 가정집 초가지붕 없을 거고, 이때
초가 지붕은 0.15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가연성 재료는 0.1m 이상 이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하도선입니다. 인하도선. 다시 그림을 그리면 수레부. 그래서 수레 인하 도선 접지극인데 인하도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인하도선은 대표적으로 인하도선이고요. 선이고 여기에 건물에 철골이 있죠. 철골, 뼈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것들 통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하도선 선이 아니 반드시 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하도선은 수레부와 접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수레부와 접지를 연결하는 것이 인하도선이에요. 복수의 인하도선은 병렬로 구성해야 된다. 지금 하나라고 했지만 인하도선을 이렇게 복수의 병렬로 구성을 하고요. 경로 길이는 최소가 되도록 합니다. 배치 방법.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된 피레 시스템.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가 되었다. 예를 들어 벽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켰다. 혹은 철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사용했다. 그러면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벽에 붙이면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건물 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분리된 시스템입니다. 분리된 시스템의 경우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 대상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뇌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별개의 지주로 된 경우는 우리 앞에서 보호도 수평도체 방식 있죠. 수레부 중에서 수평도체 방식은 지주가 있었습니다. 별개의 지주로 된 경우는 지주 한 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하고 수평도체 또는 메시도체인 경우는 지지 구조물마다 한 가닥 이상, 여기서 분리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한 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을 한다. 그러면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레 시스템은 인하도선 수는 2가닥 이상으로 한다. 분리되면은 한 가닥, 분리되지 않으면 2가닥이고요. 이격 거리도 있을 겁니다. 인하도선 지금 벽을 타고 내려오니까요. 벽이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하면 벽 표면인 내부에 시설이 가능하고 가연성, 벽이 불탈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게 가능하면 0.1m, 이게 불가능하면 도체 단면적을 100스퀘어 이상으로 하게 된다.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수레부가 있고요. 접지극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이격 간격입니다. 병렬 간의 이격 간격이 1등급, 2등급은 이 간격이 10m, 3등급 15m, 4등급 20m입니다. 병렬 인하도선 최대 간격이 1등급 10, 3등급 15, 4등급 20m. 이것 정도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레부와 접지극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 수레부와 접지극 사이는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그것을 전기적 연속성이라 하고요. 경로는 가능한 한 루프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레부 있고요. 여기에 접지극 있습니다. 루프가 뭐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거. 이게 루프죠, 루프. 이렇게 아니고 그냥 갔다가 빠지고 끝나야 됩니다.
루프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최단 거리로 곧게 수직으로 시설한다. 예, 그 다음에 뭐 차마 혹은 수직으로 쓸 때 홈통 내부 시설하지 말 것. 예.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을 우리 인하도선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내가 인하도선으로 쓰려고 시설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자연적 구성부재로 했을 때 철근 전체 길이가 전기장값은 0.25 예, 이런 것들 수치 있죠. 철근 콘크리트주 구조물의 철근을 인하도선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저항값 0.25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럼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 구성 부재, 인하도선으로 선뿐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만들어 놓은 것을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뭐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적 연속성 있는 구조물 등의 금속재 구조체, 철골이나 철근 등으로 인하도선을 쓸 수가 있다. 구조물 등의 상호 접속된 강제 구조체, 철, 예, 강제 철로 금속으로 된 구조체, 건축물 외벽 등을 구성하는 금속재 외벽 등을 구성하는 금속 구조재인데, 여기서 두께가 0.5mm 이상인 금속판이나 금속관, 금속판이나 금속관의 두께는 0.5mm 예, 외워주시고요. 인하도선은 구조물 등의 상호 접속된 철근, 철골 등과 본딩하거나 연결하거나 철근, 철골 등을 인하도선 사용하는 경우 수평 완상 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수평 완상 도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접지극입니다. 접지극.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피레 시스템의 접지극이에요. 저번에 한 것은 우리 일반적인 접지가 되고 접지도체와 연결하는 접지극이었고, 여기에서는 피레 시스템에 사용하는 접지극을 얘기합니다. 일단 접지극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형과 B형이고요. A형은 수평 혹은 수직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직 접지극인데 두 개 이상을 병렬로 해서 수직 접지극을 사용했고요. 수평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수직을 A형이라 하고요. 환상 루프를 만들었죠. 예, 환상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B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A형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B형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딱 봐도 B형이 효과가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좀 더 안전을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 B형 접지극을 사용하게 됩니다. 접지극 배치예요. 보시면 수평 또는 수직 접지극 A형은 두 개 이상을 균등한 간격, 여기도 보시면 수직 접지극 두 개 이상으로 했죠. 두 개 이상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피레 시스템 등급별 대지 저항률에 따른 최소 길이 이상으로 한다. 이 길이를 등급별로 최소 길이 이상으로 해야 된다. 환상 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 B형은 접지극의 면적을 환산한, 이것을 봉으로 했을 때 평균 반지름 면적을 반지름으로 환산한 것이 최소 길이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당연히 최소 길이 이상이어야 된다. 최소 길이 이상이어야 된다. 최소 길이 이하로 한다. 말이 안 되죠. 최소 길이보다 더 커야 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길이 미만이면은 수평 또는 수직 접지극을 추가로 시설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하는 것은 최소 2개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했죠. 2개 이상 균등한 간격으로 한 것처럼 접지극의 수는 최소 2개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접지극 시스템의 접지장이 15mm 이하인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우리가 법규가 변경되기 전에 판단 기준일 때 피레 시스템의 접지는 일종 접지였습니다. 일종 접지의 접지장 값은 15mm 이하였어요. 그것이 그대로 간 겁니다. 일종 접지란 말은 없어졌지만 접지장 값이 15mm 이하면
에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1, 2항에도 불구하고 최소 길이를 할 수가 있다. 시범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지극의 시설은 접지극 자체는 앞에서 했던 접지극이나 지금 피레 접지극이랑 똑같습니다. 0.75m 이상 깊이 똑같죠? 접지극의 깊이는 0.75m고요. 다만 대지장이 높거나 전자통신 시스템 민감하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 뭐야? B형이죠. B형. 수직이나 수평은 A형, 환상도체 접지극, 기초 접지극 B형입니다. B형으로 하고 접지극 재료는 대지의 환경오염 부식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는 구조물, 건물 구조물의 접지였고 지금은 옥 외에 시설된 전기 설비의 필요의 시스템입니다. 옥 외에 부득이하게 전기 설비를 시설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옥 외에 전기를 시설했는데 낙뢰를 맞으면 바로 큰일 나죠. 우리가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 옥상에 가면은 옥상 위에 변압기나 이런 수변전 설비가 시설된 것이 있습니다. 옥외에 이런 것이 시설되어 있어요. 네, 그때 고압 및 특급 전기설비에 대한 필요 시스템은 가항 앞에서 한 거 있죠. 전기설비 보호 앞에서 한 거 그대로 모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건축물 구조물 필요 시스템에 따른다. 외부에 낙뢰 차폐선이 있는 경우 이것을 또 접지를 해야 된다. 낙뢰 차폐선이 있으면 접지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강철제, 구조체 등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똑같죠. 강철제, 구조체 등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부 필의 시스템입니다. 내부 필의 시스템은 바깥이 아니고요. 안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필의 시스템은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다? 간접뢰, 유도뢰 등으로부터 전기전자 설비 등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필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내부 필의 시스템을 하는 방법으로서 등전이 본딩을 하는데 어떤 것은 그냥 등전이 본딩을 하면 돼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등전이 본딩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은 전기전자 설비 같이 좀 민감한 것이 있죠. 그것은 여기 SPD를 통해서 등전이 본딩을 함으로써 내부 필의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LPS와 외부 라이팅 프로텍티브 시스템, 외부 외부 필의 보호 장치, 보호 시스템과 절연을 함으로써 내부 필의 시스템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전기전자 설비 보호용 필의 시스템입니다. 전기전자 설비 보호용. 내부는 전기전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얘기하는 TV 가전제품 있지만은 요즘 컴퓨터, 전자계산기 같은 것들 있죠. 전자계산기를 컴퓨터를 한국말로 전자계산기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 목적입니다. 하기 위해서 일단 접지와 본딩입니다. 접지와 본딩. 그러면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해서 뇌서지 전류가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대지로 방전시켜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위가 다른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맞죠? 그러면 전위를 똑같이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위를 똑같이 한 것이 뭐다?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기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본딩을 하는 겁니다. 등전이 본딩, 연결하는 것 이렇게. 그러면 먼저 접지를 한다 해야 된다 했죠. 접지극은 어떻게 하느냐? 전자통신설비 접지극은 환상도체 접지극, 기초접지극 합니다. B형.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안전을 보완해야 될 때는 B형을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개별 접지 시스템으로 된 복수의 건축물 구조물 등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덕트 금속 배관 내부에 케이블이 있는 경우 각각 접지 상호간은 병행 설치는 도체로 연결해야 된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병행 설치로 된 도체로 연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위차에서 자개를 감소시켜서 본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겁니다. 이거
전자통신설비에서 전이차 및 자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 등전이 본딩망을 시설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외부 피해 시스템이 인하도선에서 접촉을 가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여기에 의한 자계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계에 의한 간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이차를 제거하고 자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하면 된다. 등전이 본딩망입니다. 그러니까 등전이 본딩망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 피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축 구조물 도전성 부분 또는 내부 설비 일부분을 통합해서 시설한다. 망이에요, 망. 등전이 본딩 도체가 아니고 선 하나가 아니고 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 구조물 도전성 부분과 내부 설비 일부분을 전부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전이 본딩 망은 이런 것들이죠. 망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때 메시 폭이 그물망의 폭이 5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한다. 네. 그리고 하고 금속 부분이나 도전성 설비가 피뢰구의 경계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금속 도전성 부분이나 도전성 설비가 피뢰구의 경계를 지나갈 때는 좀 더 위험하니까 직접 혹은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본딩을 합니다. 본딩을 할 때 직접 혹은 그 연결하는 사이에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본딩을 하게 된다. 도전성 부분의 등전이 본딩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 있죠. 잘 흐르는 부분의 등전이 본딩은 방사, 메쉬 혹은 조합형. 등전이 본딩망을 할 때 등전이 본딩은 도전성 부분의 등전이 본딩할 때는 방사형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나온 적 있죠. 우리가 전력 그 배전 방식에서 방사, 그 다음에 메쉬, 그 다음에 조합형으로 연결을 한다. 서지 보호장치가 계속 나왔습니다. 서지 보호장치는 어떤 곳에 시설하느냐? 서지 보호장치 하면은 먼저 나오는 것이 전기전자 설비 등입니다. 전기전자 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해서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전기전자 설비. 그러니까 그냥 연결해도 되는데 너무 민감하니까 전기전자 설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지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중 저압 수전의 경우는 땅속으로 받는 저압 수전은 내부에 설치한 전기전자 기기의 과전압 범주별 임펄스 내전압이 과전압 범주별 임펄스 내전압 견뎌야 전압이 교전값 충족하는 경우 교전값에 충족을 하면은 서지 보호장치 생장해도 된다. 서지 보호장치고요. 그 다음에 피뢰 등전이 본딩입니다. 피뢰 등전이 본딩. 이제 피뢰 설비에서 본격적으로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피뢰 시스템의 등전이화는 내부 피뢰 시스템에서 내부 피뢰 시스템을 위해서 등전이 연결한다고 했죠. SPD를 포함해서 등전이를 합니다. 등전이 본딩합니다.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서로 접속합니다. 뭐냐? 금속재 설비, 내부에 있는 금속재 설비와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계통의 도전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들, 이것 부분, 금속재 설비,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을 모두 접속함으로써 등전이 본딩, 망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부 피해 시스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등전이 본딩에 상호 접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서로를 연결하는데 보시면 직접 본딩이 필요한 도전부가 있을 거고요. 그 경우는 본딩 도체를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전기전자 설비처럼 SPD에 의한 본딩이 필요한 도전부는 SPD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내부 피해 시스템이 등전이 본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림 보시면,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자연적 구성 부재로 인한 본딩, 건물의 철골, 이런 것들이죠. 자연적 구성 부재로 인한 본딩으로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할 수 없는 장소는 그냥 본딩 도체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본딩 도체로 연결을 하고요. 본딩 도체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 본딩 도체에 직접 하면 안 된다. 가전 제품처럼 그런 전기 전자 설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서지 보호 장치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다. 근데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 접속할 수 없는 장소가 있고요. 허용되지 않는 장소가 있는데, 허용되지 않는 장소는 절연 방전 갭을 이용한다. 절연 방전 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종의 금속이 있죠. 다른 종류가 연결되면은 그 장소의 연결부에 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절연 방전갭 ISG, 절연 방전갭을 통해서 접속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금속재 설비의 등전이 본딩 한번 볼게요. 금속재 설비의 등전이 본딩. 건축물 구조물에서 분리된 외부 피레 시스템의 경우는 건축 구조물에서 분리됐습니다. 등전이 본딩은 지표면에서 한다. 이런 것들. 근데 건축물 구조물과 접속된, 분리된 것, 즉 지표면에서 하고요. 접속된 외부 피레 시스템의 경우는 피레 등전이 본딩을 다음에 따르는데, 여기는 지표면뿐만 아니고 기초 부분 또는 지표면 부분에서 한다. 기초 부분 또는 지표면.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도체는 어디에요?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합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등전이 본딩 바, 등전이 본딩 도체는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을 한다. 등전이 본딩 바는 접지 시스템에 접속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근데 이거 서지 보호장치 사용하는 경우 보호 레벨은 보호구간 기기의 임펄스 내전압보다 작아야 한다. 서지 보호장치 사용하는 경우 보호 레벨이 보호구간 기기의 임펄스 내전압보다 작아야 한다. 예. 이렇게. 그럼 건축물 구조물의 등전이 본딩입니다. 건축물 구조물의 등전이 본딩은 지하 0.5m, 높이 20m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환상도체, 루프로 이루어진 환상도체를 사용한다. 다만 철골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구도체 인하도선 등전이 본딩하는 경우는 구조체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죠. 철골 뼈대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때는 환상도체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인입설비의 등전이 본딩입니다. 인입설비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인입설비. 인입이 뭐가 있어요? 전력이 있고 수도관이 있고 가스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4번이 전원 인입선이 들어오고요. 가스관이나 수도관이 들어옵니다. 수도관이 들어오는데 일단 얘들 모두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전력 인입선은 얘가 분전함이에요. 분전함이고 얘가 전력량계입니다. 전력량계고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데 등전이 본딩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등전이 본딩 하느냐? 그냥 여기 등전이 본딩 여기죠. 등전이 본딩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뭘 통해서 할까?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관, 가스관 등도 보시면 5번이 가스관이요. 가스관도 이렇게 해서 등전이 본딩을 하고 수도관도 등전이 본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7번, 8번, 9번 뭐요? 7번, 8번, 9번 가전기기, 안테나 케이블 샵에서 등전이 본딩 중앙 난방 시스템 이런 것도 모두 등전이 본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M은 뭐 수도 계량기나 가스 계량기 이런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등전이 본딩을 하는데
한번 조금만 이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건축물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인해되는 설비의 도전부에 대한 등전이 본딩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인입구 부근에서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가능한 한 인입구 부근에서 등전이 본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전원선은, 여기 나오는 이 전원선은 서지 보호장치를 사용해서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통신 및 제어선은, 통신 및 제어선 있죠. 뭐 이런 안테나 케이블, 뭐 이런 것들. 전이차 발생 방지를 위해서 직접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9번 같은 경우는요, 직접 등전이 본딩을 해도 되고, 서지 보호장치를 통해서 등전이 본딩을 해도 된다. 직접 또는 서지 보호장치를 통해서 등전이 본딩한다. 그 다음에 가스관과 수도관 볼게요. 가스관 또는 수도관 연결부가 절연체인 경우는 이런 부분이 절연체일 수가 있죠. 절연체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설비 공급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절한 공법 절연 방전 갭, 조금 전에 나왔죠. 12번 이거 뭐다? ISG 절연 방전 갭을 통해서 등전이 본딩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바가 있습니다. 등전이 본딩 바는 모여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등전이 본딩 바 규정 볼게요. 설치 위치는 짧은 도전선 경로로 하는 것이 좋죠. 짧은 도전선 경로로 접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위치 당연하고요. 외부 도전선 부분,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들, 전원선과 통신선 인입점이 다른 경우 여러 개의 등전이 본딩을 시설할 수가 있다. 이 그림상에서는 하나를 설치했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등전이 본딩을 여러 개를 설치할 수가 있고, 접지 시스템 중에서 환상 접지나 기초 접지구, 구조물의 접지 보강제 등의 짧은 경로로 해야 된다. 환상 접지구, 기초 접지구, 구조물 접지구 A형이 아니고 B형 있죠. 접지국의 짧은 경로로 접속을 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 1장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예, 조금 이론을 봤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본인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모두 이런 법규 부분에 이론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수치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론을 너무 깊이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이론을 용어 위주로, 그 다음에 흐름 위주로, 그냥 개념 위주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한두 번 공부하신 상황에서 기출문제를 반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설비에서 뭐 17개, 18개, 19개 이렇게 맞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